5번의 깡통 후 50살에 주식 투자 공부하여 50억 원을 벌어들인 부자 아빠 정재훈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쿠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의 대가는 부자아빠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정재훈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자아빠라고 하니 설마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아빠님은 젊은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후에 20대에 일을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도박에도 눈이 뜨시면서 한동안은 도박 중독에 빠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일명 타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부자아빠님을 투자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내 최고의 타짜라는 사람이 여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도저히 저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30대에 영업직으로 일하며 주식 투자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였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부자아빠님은 악착같이 영업을 뛰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대단한 영업 실력을 자랑했고 더 큰 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에게 찾아가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퇴사를 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부자아빠님에게 회사의 지분의 반을 주겠다고 하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부자아빠님은 하루아침에 월급쟁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자아빠님의 월 수입은 약 2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80년대에 약 2천만 원을 월 수입으로 벌어들였다면 정말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나 제대로 된 공부 없이 몰빵 투자 및 단기 매매를 통해 결국 모든 돈을 잃어 크게 망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하듯 모았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라고 회상했는데요. 그만큼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매우 멍청한 투자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깡통 후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자 혼자 임진강으로 낚시를 떠났고 강가에 흐르는 물을 보며 저기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이 고통도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낚시 중에 누치라는 물고기를 낚시로 건져 올렸는데요. 당시에 너무 배가 고파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생으로 바로 드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행히 부자아빠님은 거기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악착같이 다시 한번 더 돈을 모아서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하고 말이죠. 물론 주식 투자를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다시 재개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험사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영업을 뛰어온 만큼 수익을 챙겨준다는 말에 그 당시 삼성화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낮에는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회사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새 공부하는 등 재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삼성화재 및 삼성전자 등과 같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대성공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아빠님이 부자가 된 주식 투자 비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아빠님은 그의 자서전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등의 책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비법들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가져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 전 공부는 필수다. 공부 없이 주식 투자판에 뛰어드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안 가지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만큼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부자아빠님 또한 주식 투자 전에 공부를 꼭 하고 실전에 투입하라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적은 소액으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보초를 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적진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적진에 침투시키는 이 스파이가 계속 정보를 보내오고 종목이 더 저평가되었으니 이때 자본을 투입하라고 요청하면은 그때 자본을 투입하여 더 막대한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저평가된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부하며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전 종목 차트를 많이 보면서 차트 보는 눈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군중심리를 이용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별로 관심이 없던 일에 친구가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니 주관 없이 따라간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의 테마주는 이렇게 형성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군중심리에 힘입어 주목된 기업은 가치가 고평가되어 별로 먹을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나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대북주 열풍이 난리였던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져 대북 테마가 붙은 기업들이 100배 500배 사람들이 외쳐댔지만 이미 고평가되어 많은 개미들이 곡소리를 내었던 것으로 봤을 때 확실히 주식에는 군중심리가 팽배한 듯합니다. 부자아빠님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는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은 너덜너덜한 넉마와도 같은 주식을 싸게 사서 명품처럼 비싼 가격이 되었을 때 파는 도깨비 보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미 군중심리가 붙은 테마주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변동성을 기회로 잡아라. 주식의 차트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치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듯 하루하루 주가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생물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자본 투자를 받거나 해외 수출하거나 등등. 허나 생물도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고통을 견뎌내며 열심히 살아가야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 고통을 바로 비체계적 위험과도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IMF 사태와 2008년도 리먼 사태 등의 사태 때 부자 아빠님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비체계적 위험 발생 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으며 오히려 주식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멘탈을 잡으며 오랫동안 주주로서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주식이 생물이라면 고통 뒤에는 분명 성장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넷째, 분산 투자하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는 필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달리기는 한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순간 체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오랜 시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체력을 분산하여 조금씩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익을 위해 좋은 기업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분석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아빠님의 투자 비법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여느 투자의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오늘 영상에서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인내심은 보답을 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보답을 받는다.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을 피해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